네, 안녕하십니까. 이번 시간에는 어, 그 작물을 재배할 때그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거를 그 농사짓고 이런 분들은 전문가들이니까 뭐 알아서들 하지만 그래도 누구든지 간에 작물을 지으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. 작물을 재배한다. 작물을 재배할 때 어, 여러 가지 뭐 준비도 하고 실행도 해보고 실험도 하고 별 일을 다 해보겠지만 음,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흙을 어떻게 만들 거냐. 제가 지금 그 텃밭 비스무리하게 좀 여러 가지 심어 보니까 그 각 작물마다 특성이 있고 또 기후 뭐 습도 그다음에 물 햇빛 뭐 바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정말 많은데 또 퇴비도 또 그 유기질 비료 아닙니까? 유기질 비료, 무기질 비료 이거 얼만큼 줄 거냐? 아 곤란해요.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가장 앞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흙이 도대체 어떤 흙을 가지고 어떤 작물을 키울 건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걸로 보여져요. 근데 의외로 흙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고 어떤 흙을 준비해서 어떤 작물을 키울 건지 준비하지 그 생각을 하지 않고 무턱대고 작물부터 준비를 하고 무슨 그, 그 그런 것 같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어, 흙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고 그리고 그거를 계속 써먹는 방법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작물들을 키우는 때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토양학 제2주차 가천대학교 조경학과 전승훈 교수가 자료를 온라인에 올려놔서 그거를 좀 따왔어요. 출처는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. 다른 거는 뭐 복잡한 얘기들이라서 요거만 좀 보겠습니다. 이 좀 더 돌려야 되구나. 조금 더 돌려야 되구나. 이게 지금 미국 농무부에서 저 흙의 성질, 토양의 성질을 삼각형으로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거죠. 그리고 오른쪽에는 음, 토성 삼각도를 미국 농무부에서 만든 어, 토성 삼각도를 계량해서 만든 삼각도. 보기가 더 편하네요, 좀 계량한 게. 그래서 김기훈 외에 토양학 향문사 58에서 59쪽이 있다고 그래요. 지금 보면 흙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한 거죠. 미국 농무성에서 점토하고 미사하고 모래. 미사는 뭡니까? 사가 모래 사자잖아요. 그러니까 모래보다 조금 더 가는 거, 입자가 작은 거를 미사로 분류를 한 거죠. 그래서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해 놓은 거예요. 점토, 미사, 모래. 그죠? 그래서 점토, 미사, 모래의
세 가지의 그 함량 몇 퍼센트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가지고서 사토, 양질사토, 사양토, 양토, 사질, 식양토, 사질, 식토, 식양토, 식토, 미사질, 식토, 미사질, 식양토, 미사질, 양토, 미사토 또 이렇게 나눠놨어요. 그러면은 이거가 왜 중요하냐? 제가 해보니까 정확히 맞아요. 그 작물마다 토성 삼각도 분류에 따른 어떠한 흙을 사용할 건지 어떤 흙이 에서 잘 자라는지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거 비율대로 맞춰 가지고서 만들면 진짜 잘 자라요. 제가 해봤어요. 지금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이 토성 삼각도를 가지고 따져보진 않았지만 지금 작물을 키우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일반 흙 그냥 이렇게 뭐 화단 같은데 이런 데 있는 일반 흙을 갖다가 막 퍼부어가지고 작물을 그딱 막 심었단 말이에요, 모종을. 근데 특별히 흙을 좀 특별하게 만들어 가지고서 한 작물이 한 가지가 있어요. 나머지는 다 그냥 갖다 부어가지고 비벼가지고 한 건데 잘 자라기도 하고 좀 채비만 아니었으면 다 잘 자랐겠지. 차이는 좀 있지만 그래도 차이가 좀 있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있었거든요. 근데 어쨌든 어, 흙을 좀 특별하게 만들어준 작물이 있는데 포도예요. 포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국 게 아니고 저 와인 만드는 쪽에서 들어온 거잖아요. 유럽 쪽에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, 포도가. 뭐 포도 종류도 여러 가지지만 근데 포도를 심기 전에 포도나무는 좀 모종 갖다가 할 게 아니고 나무니까 모종 가지고 해서 그 언제 그거를 사과는 5년인가 걸린다 그러고 포도도 그 언제 그 수확은 나중 문제고 키우는 거 자체가 몇 년 이상 걸려버리니까 지금 뭐 4년 이상 된 것도 팔고 그러더라고요. 4년 된 거는 포도가 바로 열리나? 근데 제가 지금 키워보니까 포도도 한 몇 년? 몇 년이 아닐 수도 있지. 2, 3년생 같은 거는 2, 3년생? 2, 3년생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잘 키우면은 포도가 열려요. 근데 포도나무 같은 경우에는 단가도 있고 작은 그 키우기가 까다로울 것 같아가지고 미리 확인을 해봤단 말이에요. 그랬더니 근데 제가 그 모종을 샀지 않습니까? 온라인에서 모종을 샀는데 모종이란다. 그 포도나무 전 1년생, 2년생 이렇게 샀단 말이에요. 샀는데 이게 왔는데 뭐 둘 다 똑같이 왔어요. 하나는 캠벨이고 하나는 그 청포도거든요. 근데 둘 다 다른 업체에서 시켰단 말이에요. 근데 둘 다 똑같이 왔어요. 모래로 그 뿌리를 둥그렇게 말아가지고 모래를 뭉쳐놓은 게 온 거예요. 야, 이거 이상하다. 물론 다른 나무는 제가 받아본 적이 없지만 모래로 한다? 이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. 모래는 물이 잘 빠져나가고 양분을 담고 있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왜 모래로 했지? 그리고 찾아봤어요. 찾아봤더니 포도나무에 적합한 그런 그 토양이 있더라고요. 예. 그리고 포도나무에 적합한 토양이라는 게 한 가지 종류가 아닌 거예요. 무슨 얘기냐면 뭐 캠벨이랄지 청포도랄지 아니면 뭐 일반 포도랄지 그런 거에 따라서
좀 달라질 수 있어요. 포도의 품종에 따라서 흙 성분을 좀 달리할 수 있고 성질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. 그 나무들의 특성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이 포도를 처음에 키웠던 그 유럽 쪽에서 키우다가 미국으로 넘어갔다가 미국에서 다시 유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많은 역사들이 있던데, 포도나무를 키운 거는 포도를 먹는 것도 있겠지만 유럽에서 그 부가가치가 높고 주된 핵심적인 목적은 포도주, 와인, 예, 포도주를 만드는 목적이었던 거고, 양질의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재배를 하면서 온갖 기술을 진짜 다 쏟아 부은 거예요. 포도나무는 다른 거고 틀리게. 그래서 포도나무를 키우는 방법이라든가 특히 포도나무를 키우는 흙은 매우 기술적이에요. 그러니까 포도밭을 만든다 그랬을 때 일반 밭에서 그냥 막 뭘 뿌려가지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, 정말 뭐 긴 거는 1000년? 응? 1000년이 됐을 수도 있지. 네. 중세 이전부터 1000년이 넘었을 수도 있죠. 포도밭이. 거기서 계속 이거 개량을 하고 시험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고, 그리고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그 어떠한 토양이냐에 따라서 같은 지역이라도 같은 동네라도 밭마다 틀려요. 포도밭마다 맛이 달라. 그럴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. 흙이 다른데. 그죠? 그건 뭐 비법으로 이렇게 쓰여지기도 하죠. 그래서 지금 그 농사를 짓는다고 이제 유튜브 엄청 많더라고요. 생각보다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. 근데 이 뭐 작물을 키운다는 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전문적인 분야고, 와, 깊이 들어가면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. 그리고 숨겨진 비법이 많아요. 작물은 그 누구한테나 다 얘기를 해주면은 비법이 아니잖아요. 근데 그 특별한 작물들, 와인을 만드는 뭐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인데 특별한 포도주를 만든다. 그러면은 포도도 특별한 성분이나 특별한 게 재배를 해가지고 그걸 따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, 그죠? 아이스와인이라 그랬구나. 아이스와인 같은 경우, 스노와인, 아이스와인 같은 경우에는 포도가 수확을 안 하죠. 포도를 떨어뜨리고 떨어진 포도가 그냥 바닥에 떨어진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를 갖다가 얼리게 되면은, 눈 맞고 막 이래서 얼리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? 수분이 빠져나가죠. 수분이 빠져나가고 당도가 높아지고, 그걸 수확을 해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니까 비싸죠. 한 병에 뭐 한 7만 원씩도 하고. 7만 원? 일반적으로 보통 몇만 원 이상 하죠. 아이스 와인 비싸죠 좀. 그렇게 만드니까 떨어뜨린 걸 주워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가공해서 만드니까 열려있는 거 딱딱딱 채집해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만드는 포도주보다는 비쌀 수밖에 없고. 어쨌든 작물을 키우려면 이거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. 이 토종 삼각도. 근데 이걸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. 이거 외워볼까?
그래서 아무 때나 쓸 수 있게. 근데 외울 필요 없어요. 외우지 마시고 그냥 뭐 작물 뭐 아무 때나 이게 뭐 토양 삼각도 그러면 토성 삼각도 그러면 다 나오니까 쓰시면 되는 거고. 보통 양토 정도 요 주위에 있는 흙에서 작물들이 잘 자란다고 하는데, 그것도 보편적인 건 필요 없는 거죠. 특별하게 수확을 하고 좀 특별하게 잘 키워서 특별하게 수확을 잘 하고 싶고, 그러면은 그 작물이 어떠한 토성에서 잘 자라는지 이미 다 연구가 돼서 발표가 되고 있어요. 한국도 마찬가지죠. 농축수산부에서 다 발표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합니다. 보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뭐 기술 지원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다 아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. 물론 농민들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하지만 텃밭을 가꾸거나 뭐 집에서 화분이나 뭐 이런 데 키우는 분들도 그걸 좀 활용할 수 있죠. 대충 할 필요는 없는 거고. 그래서 지금 이 그 토성 삼각도를 이렇게 보시고 요거에 따라서 준비를 하면 된다.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만드냐? 쉬워요. 여러분, 점토는 어디서 구하실 필요가 없죠. 점토를 어디서 구해? 그럼 뭐 찰흙 진흙 만들기, 뭐 찰흙 만들기 그런 거 찰흙 갖다가 그걸 갖다 물에다가 풀어 헤쳐가지고 뭘 만들고 그렇게 그럴 필요는 없는 거고. 흙에는 점토가 포함되어 있어요. 뭐 모래사장에 모래 정도 되기 전에는 점토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. 대부분. 그리고 근데 이제 모래를 구하기가 오히려 모래라든가 뭐 모래나 사토를 구하기가 더 힘들겠죠. 순수한 모래나 순수한 사토를 구하기가 더 힘들겠죠. 바닷가를 가야 모래가 있고, 사토 같은 경우에는 강가를 가야 있고 이렇겠죠. 그런데 어때요? 집에서 다 받아볼 수 있죠. 요즘 배달을 해준단 말이에요. 지금 강모래 사토죠. 사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28kg가 배송비 포함해서 만 원에 와요. 28kg가. 근데 제가 받아봤는데 그거 너무 무거운데 그거를 또 그 배달 기사님이 그거를 다 내려다 주고. 이 강모래 같은 경우에 28kg에 만 원인데 물이 섞여가지고 키로로 하면 원래 안 돼. 리터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리터로 하는 건데 무게로 해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무겁게 엄청나게 무겁죠. 28kg가 엄청 많은 것 같지. 그럼 물 빼고 나면 뭐 남나? 물 빼고 나면은 무게가 한 30% 이상 줄어들 텐데. 키로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모래나 이렇게 물을 포함하는 거에 무게는 키로로 하면 못 쓴다고. 그거. 그리고 고기 같은 경우에도 그래가지고 물 먹인 소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. 키로로 다니까. 고기를 리터로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팔아요. 온라인에서 팔기 때문에 모래도 팔고 사토도 팝니다. 점토는 안 팔죠. 점토는 팔지 않지만 점토는 일반 흙에 다 있기 때문에 이 점토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흙도 팔아요.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? 점토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흙하고 모래하고 사토하고 각각 한 포대씩 시키든가, 네? 아니면 본인이 키우고 싶은 작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주문해가지고 하면 되고, 그리고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야 뭐 그거 다
조합이나 협회나 뭐 이런 데서 무료로도 나눠주니까. 그 다음에 또 탭이나 이런 것도 무료 배포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그것도 안 하더라고요. 서울 사람들한테 이게 많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. 그래서 점토, 모래하고 사토를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섞을 수 있어요. 섞어서 만들면 됩니다. 근데 이제 대부분 뭐라 그러면 이제 이런 세 가지 모래, 점토, 사토를 쓰는 분들은 거의 없죠. 집에서 뭐 한다는 분들은 거의 없고, 대부분 뭐 그 인공으로 만든 거 있죠. 이끼를 가지고 만든 것들이라든가 그건 좀 비싸지. 또 뭐 돌가루를 가지고서 가공해 가지고서 만든 거라든가. 그래서 종류가 수십 종류가 넘죠. 갖다 쓸 수 있는 게. 뭐 집에서 화초를 키운다든가. 근데 텃밭을 키우는 거하고 화초 키우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. 해보니까 완전히 달라요. 화초는 그야말로 그렇다고 뭐 손쉽다는 건 아니에요. 화초 키우는 게 손쉽다는 얘기는 아니고 화초가 더 어려울 수도 있죠. 난 같은 거 키우려 그러면 힘들겠죠. 어찌됐든 간에 화초하고 작물, 식용작물하고 화초하고는 달라요. 흙 자체가 달라요. 화초 같은 경우에는 대량이 아니기 때문에 대량으로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? 또 뭐 영양분을 갖다 뭐 미친 듯이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. 그래서 인공으로 만든 그 흙 대용품들을 갖다가 써도 되겠지만, 작물, 식용으로 먹는 작물을 키울 때는 인공으로 만든 것들을 가지고서 하는 거는 안 되겠죠. 그거는. 뭐 쓰라는 사람도 있고, 뭐 써도 된다는 사람도 있고, 그렇지만, 제가 봤을 때는, 저는 지금 일반 흙, 점토질이 많이 포함된 일반 흙을 주로 너무 많이 써가지고, 이 양토를 만들어서 썼어야 되는데, 작물마다 틀리긴 하지만, 양토에 가까운 이 모래나 사토가 섞여 있는 이런 걸 많이 섞여 있는 그런 걸 썼어야 되는데, 거의 제가 미사질 식토 정도? 그러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죠. 뭐냐면, 그 탭이나 이런 거를 줬을 때 안 빠져나가. 그대로 있어요. 점토 같으니까 그냥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야, 그냥. 거기에다가 작물을 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? 바로 사망이죠. 물을 아무리 줘도 빠져나가질 않아. 스티로폼 밑에 구멍을 다 뚫어놓고 해도 잘 빠져나가질 않아. 그대로 있어요. 물도 잘 못 빠져나가요. 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고 막 이래요. 쭉 빠지지도 않아요. 쭉 빠지는 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지만, 그 근데 그러면은 어떻습니까? 모래나 사토를 주문을 해서 그걸 섞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. 그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지금 한 100리터? 한 90리터 정도? 90리터나 100리터 정도의 사토를 갖다가 섞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 사양토나 양토에 적합한 그런 작물들을 심으니까 와, 심자마자 효과가 있어요. 심자마자. 물론 채비를 잘못 줘가지고 채비를 조절하지 못하고 그래서 뭐 이익을 본 것도 있죠. 지금 대파도 정말 미친 듯이 잘하고 있어요. 대파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상추, 대파나 상추나 뭐 이런 것들은 퇴비를 줘가지고 진짜 정말 이런 건 처음 먹어봤어요, 저는.
제가 키웠지만 정말 처음 먹어봤어요. 상추도 그렇고 완전히 달라요, 맛이. 오이도 지금 한 3개 정도 따서 먹어봤는데 달라요. 완전히 달라요. 진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. 오이도 사실 뭐 오이가 무슨 맛이 있습니까? 오이 먹으면 그냥 물이 90% 이상이지, 99%지 물이. 오이가 무슨 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향이 있긴 있지만 그냥 맹물 같은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. 근데 제가 이거 지금 키우고 이렇게 수확한 오이는 뭐라 그래야 되나? 제가 말로 할 수가 없어요. 정말 맛있어요. 그리고 좀 이렇게 부서지는 경향이 있잖아요. 오이는 이렇게 좀 부서지잖아요. 이렇게 아삭 아삭 이러고. 근데 이 오이는 조금 쫀득한 맛이 있다 그럴까? 그리고 향부터 그 즙 자체가 달라요. 그냥 물이 아니에요. 이게 그 첫 번째, 두 번째 마디에 있는 첫 번째, 두 번째 마디에 있는 거를 다 잘라서 채집을 했거든요. 그 위쪽으로 자라질 않아가지고 오이는 잘라야 되겠더라고요. 그 세 번째부터 안 자라요. 첫 번째, 두 번째에서 확 자라고 그 뒤에 건 안 자라요. 첫 번째, 두 번째 거를 그래서 뭐 따주라 그러는데 첫 번째, 두 번째 없고 세 번째, 네 번째 있으나 첫 번째, 두 번째에서 먼저 키워서 채집해서 먹고 세 번째, 네 번째부터 키우나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계량 토성 삼각도, 토성 삼각도, 이 토성 삼각도를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. 그게 작물 키우는 첫 번째예요. 예. 식용이든 뭐 관상용이든 화초든 농작물이든 토성 삼각도에 따른 적합한, 그거 찾아보면 나와요. 인터넷 치면 다 나와. 어떤 작물은 어디에 해당되는 토질이 좋다. 그렇게 해서 일단은 토성을 정확하게 맞춰놓고 그냥 뭐몇 퍼센트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. 그걸 뭐 무게로 달아요. 뭐 어떻게 그걸. 그래도 보면은 퍼센테이지가 나오니까 이 퍼센테이지대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는 거예요. 그걸. 예, 어디서 아무데나 흙퍼다가 막 하지 말고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일을 봐야죠. 그 다음에 뭐 비료를 줄 건지 말 건지 얼만큼 줄 건지 어떤 종류의 비료를 줄 건지 언제 줄 건지 흙의 하부에다 줄 건지 중간에다 줄 건지 위에다 줄 건지 뭐 연면 시비를 할 건지 그 다음부터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. 이걸 만들어 놓고 토성을 딱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절차대로 맞춰 나가다 보면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완벽한 작물을 수확을 할 수 있어요. 그 뭐 농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도리어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분들은 많이 해야 되잖아요. 그리고 그 균일하게 맞춘다는 게 어렵고 그럼 돈이 무지무지하게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? 투입보다 생산이 적어지겠죠. 근데 이제 집에서 작물을 뭐 텃밭 같은 경우 뭐 주말농장이 됐든 아니면 뭐 집에 텃밭이 됐든 화분이 됐든 이렇게 해서 직접 만들어서 재배해서 드시는 분들은 정말 완벽한 완벽한 작물을 만들 수 있어요. 그걸 수확해서 드실 수 있고 제가 지금 한 2달 됐나요? 달라요. 진짜.
이렇게 잘 맞춰서 양분도 정확히 주고, 그리고 뭐 물 주고 이런 게 잘 되고, 또 햇빛이 잘 들고 이렇게 해서 수확한 작물은 전부 다 맛이 달라요. 진짜 완전히 달라요. 그리고 맛이 조금 부족하다, 내가 원하는 맛이 있다 그러면 그걸 맞출 수 있어요. 네. 작물마다 다 맞출 수 있어요. 내가 필요한 거를. 그래서 이제 쌈채소들이나 채소들은 다 싸서 먹을 수 있죠. 이 채소들도 그렇고, 또 과일도 그렇고. 과일은 제가 아직 방울토마토 망해가지고 수박은 수박 때문에 지금 큰일 나긴 했는데, 수박이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. 수박이 많이 열린 게 아니고 수박 씨 뿌린 게 지금 40개가 다 나올 판이에요. 그래서 저걸 버리기도 아깝고, 저 40개를 다 키울 수도 없고, 지금 고민이 이만저만 아닙니다. 근데 이제 어찌됐든 채소류들은 건강이라든가 몸 상태도 아주 빠르게 많이 변화시켜 주기도 하더라고요. 진짜로. 그 시중에서 이렇게 사서 먹을 때는 귀찮잖아요. 가서 또 장 봐 와야 되고, 또 금방 시들기도 하고, 계속 매일 그걸 먹을 수도 없고. 근데 키우다 보면은 아무 때나 뜯어 먹어도 되잖아요.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거를, 또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잖아요. 그 자리에서. 맛도 다르고. 그래서 이제 몸이 원하는 여러 가지 아주 많은 양분이나 이런 거를 섭취를 했을 때 몸이 정말 달라집니다. 자, 이제 사설이 좀 길었는데, 이 토종 삼각도 요거를 기준으로 항상 흙을 만들어야 된다. 각 작물마다. 같은 작물은 없어요. 잘하긴 잘하겠죠. 아니, 미사질 양토나 사양토나 뭐 식양토나, 뭐 점토, 모래, 뭐 사토, 이 끝자락에 있는 이런 성분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는 몰라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. 그거는 거의 사질 양토쯤에서 잘 자라는 작물을 점토에다 갖다 놓으면 잘하겠어요? 안 자랄 거 아니에요, 그죠? 지금 무 있죠. 무는 이쪽으로 가야 돼요. 이쪽으로 점토 쪽으로 가야 돼요. 이렇게 식양토 정도 돼야, 점토가 성분이 좀 많이 있어야, 그죠? 점토 성분이 많이 있어야 점토가 이렇게 되는 거죠. 모래가 이렇게 되는 거고, 점토 성분이 많이 있어야 돼요. 무는. 근데 고구마는 또 틀려요. 고구마가 점토 성분이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. 점토 성분이 많아요. 똑같이 뿌리에 저장된 거를 먹는 건데도 고구마하고 무가 그렇게 달라요. 그리고 그러니까 무를 갖다가 뭐 사양토쯤에서 키운다? 그게 그게 양분 아무리 주고 뭐하고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. 점토 성분이 더 많아야 되는데, 그래야지 무가 딱 자라는데, 사양토로 가버리면. 그리고 고구마 같은 경우에도, 고구마는 이제 양토 정도 해서 이제 조금 모래나 미사가 좀 꽤 있어야 되거든요. 근데 만약에 고구마를 점토에도 가까운 뭐 식양토라든가 뭐 식양토라든가, 하다못해 뭐 미사질 식토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서 그 정도 상태로 해서
집어넣으면 고구마가 기형이 나와버린다 그래요. 거기다가 양분을 또 막 미친 듯이 주잖아요, 고구마에다가. 그럼 완전히 기형이 나와가지고, 기형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 고구마가 뿌리 아닙니까? 고구마가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, 이거는. 그 농사 짓는 분들 그 얘기 하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이걸 잘 맞추면은 일단 90% 먹고 들어가는 거다. 나머지 10%만 잘 한 번만 해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영원히 써먹으면 된다.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자기만의 기법이 생겨요. 그리고 또 이 작물마다, 작물 종류마다 다르지만 똑같은 종류의 작물이라도 왼쪽에 심어놓은 거 오른쪽에 심어놓은 게 달라요. 정말 달라요. 앞쪽에 심어놓은 거 뒤쪽에 심어놓은 게 달라요. 저 고추 같은 경우에는 벽 쪽에 붙어 있는 부분 똑같은 그 고작 해봐야 몇십 센치 안 되는 그 스티로폼에다가 고추를 심었지 않습니까? 벽 쪽에 있는 그게 동쪽이죠. 동쪽 면에 있는 고추 세 줄기가, 세 그루가 한 10cm가 더 커요. 왜 그렇겠어요? 동쪽에서 해가 뜨잖아요. 해가 요즘 뭐 한 5시 정도 되면 밝아져요. 6시면 이제 완전히 밝아지고 6시 반쯤 되면 이제 햇빛이 비치기 시작을 하는데, 벽면 동쪽 면에 있는 고추가 햇빛을 빨리 받는 거예요. 그래서 물론 서쪽으로 지면서도 또 이렇게 비추지만, 뜨는 해가 떠서 올라와 가지고서 비추는 게 훨씬 더 강렬하겠죠, 햇빛이. 서쪽으로 지면서 받는 거는 조금 더 약하죠. 그래서 서쪽 면에 있는 고추가 한 10cm, 15cm가 더 작아요, 키가. 희한하죠. 그럼 돌려주면 되죠. 저는 스티로폼이니까 돌려주면 됩니다. 아직 돌려주진 않았는데, 그럼 뭐 앞뒤 돌려주면 되지 뭐, 가까이 거. 그래서 그 작물 심을 때도 이렇게 해서 맞추면 되고요. 그래서 뭐 근데 지금 인터넷이나 또 어디 뭐 블로그 글로 쓴 데는 상당히 좀 세밀하게 또 전문적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데가 꽤 많은데, 특히 뭐 기관이나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 아주 전문적으로 잘 돼 있죠. 근데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선후가 뒤바뀌어 있고, 이게 앞서서 이게 안 돼 있으면 뒤에서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는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. 이게 뭐 비료 얘기를 하고 뭐 퇴비 얘기를 하고 그런, 비료 퇴비 다 소용없어요. 흙이 제대로 돼인 거라야지.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습니까? 아니 식토하고 사양토하고 미사토하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, 양토하고 놓고 봤을 때 비료를나 퇴비나 뭐 물도 마찬가지고 햇볕도 마찬가지예요. 뭐를 주더라도 달라요, 양상이. 비료를 얼만큼 줘라, 뭐 퇴비를 얼만큼 줘라, 그것도 맞지 않는 얘기라고요. 완전히 그건 틀린 얘기예요. 왜 그러냐 보세요. 작물마다 또 다르겠지만 작물마다 완전히 다르죠. 그러니까 뭐 작물마다 얘기를 해주긴 해요. 뭐 토마토, 고추, 뭐 이런 거 많이 먹을 수 있고, 뭐 오이, 뭐 호박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, 문제는 토마토, 고추, 오이, 가지, 호박마다 전부 다 어때요? 토성이 달라요. 토성이 다르면 어때요?
비료나 퇴비의 양이라든가 주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달라야죠. 보세요. 점토가 많이 섞여있는 식토 같은 경우에는 무기질 비료 공장에서 나온 거 그걸 줬어요. 그럼 어떻게 했어요? 안 빠져요. 안 빠져나가. 이거 완전 찰흙인데 어디로 빠져나갑니까? 그러면 사양토 같으면 어떻겠어요? 이거 반쯤 그래서 잘 빠져나가겠죠. 모래니까 이게 가는 모래니까. 그쵸? 미사토 같으면 어떻겠어요? 미사토 같으면 미사토 같으면은 거의 쭉 빠지 쭉 빠지는 거죠. 그냥 미사토 같으면 아니 사토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? 거의 쭉 빠지는 거죠. 이게 계량 토성 삼각도가 보는 방법이 좀 틀리구나. 나는 이제 토성 삼각도만 지금 익숙해가지고 사토 같으면은 어때요? 모래 100%예요. 90% 이상이에요. 모래가 90% 이상인데 거기다가 무기를 비려 준들 물 주고 나면 어때요? 쭉 빠지겠죠. 그죠? 그럼 미사토 같은 경우에는 가는 모래가 가는 모래가 100%죠. 그럼 어때요? 그러면 좀 반쯤 빠지겠지. 식토 같으면 어떻겠어요? 식토는 뭐 점토가 거의 100%안 빠져나가. 그런데 어떻게 그 비료나 뭐 퇴비나 이거를 얼만큼 주면 된다는 게 있겠어요?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, 그거는. 그리고 우리 뭐 농축수산부나 이런 데서 기술지도 또 우리 농업 관련된 기관들에서 기술지도 하고 또 문제 있으면은 직접 출장도 가가지고 흙도 떠오고 작물도 갖다가 실험해가지고서 결과도 알려주고 농업 지도도 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. 그런 경우에도 각각 다 달라요. 밭마다 틀리고 작물마다 틀리고 위치마다 틀리고 다 틀려요. 이게 자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? 이 토성 삼각도에 따른 그리고 기존의 어떠한 토성에서 어떤 작물이 잘 자란다는 그 정보를 적용을 해서 흙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시라는 거예요. 그것 때문에 이걸 얘기를 했어요. 그럼 앞으로 이제 제가 뭐 이 작물 키우고 이런 거를 얼만큼 뭐 유튜브를 할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거를 할지 뭐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토성 삼각도를 가지고 흙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그거부터 대화가 되겠죠. 어느 분이든지 간에. 안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. 무슨 얘기를 해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리고 유튜브에서 뭐 페트병 음료수 페트병 잘라가지고 거기서 뭐 만들고 먹어 막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, 여러분. 그거 다 거짓말 그거. 물론 그 사람은 할 수 있겠죠. 혼자서 페트병에다 이렇게 막 해서 넣어놓으니까 막 잘, 그 거짓말. 네, 거짓말 그거. 그 해외에서 동남아 쪽에서도 그런 거 많이 올려놓더라고 보니까 거짓말 그거. 한 30명이 만드는 거 이거. 혼자서 뭘 페트병으로 잘라서 뭘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잘하고 그 3개월 6개월 동안 3개월에서 6개월 뭐 이렇게 키운 거를 단 1분 안에 쇼츠로 만든 거잖아요.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페트병 잘라서 거기다가 뭐 흙 좀 집어넣고 밑에 그리고 주둥이로 해가지고 잎사귀 빼내면 그 모종 심어놓으면 막 모종이 자라가지고서 뭐 방울토마토가 막 그냥 주렁주렁 막 열리고 그러겠어요? 네. 한국 날씨에도 지금
제가 키우는 작물들이 정말 10가지가 넘는데 조금씩이니까 그거 다 타주고요, 타주고. 지금 날씨에도. 이번에 조금 위험했죠. 겨우 진정시켰는데 뭐 지중해 식물들도 다 타버려요. 한국 햇빛도 온도하고 햇빛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. 한국의 직사광선이 요즘 장난이 아닙니다, 여러분. 그래서 다 타주고, 다 타주고. 반나절이면 타주고 말해요. 그런데 동남아시아 쪽에는 더 더운 데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똑같은 작물을 키우는데 예? 페트병에다 막 잘라가지고 집어넣고 그러면 막 이렇게 생기고 또 수박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한 3, 4개월 이상은 키워야 되잖아요. 하우스 말고 노지에서 키워야 되는 거니까. 그거를 개인들이 해가지고서 수박을 키우는데 뭐 모종판에서 모종 갖다가 심어 놓으면 수박이 막 20초 만에 막 자라가지고 30초 만에 잘라서 먹고 슈트로 만드는 거니까. 그거 그렇지 않아. 그렇게 막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, 그게. 일단은 오늘은 토성 삼각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이거만 알아두시면 그 뒤에 거는 수월하게 해결될 수도 있어요.